건강하고 행복한 복뉴스의 소식을 매일 전달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내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우려가 확산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바로잡고자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나아가서 괜히 루머가 지금 확산될 수도 있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면서 정확한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영님의 이 방점 조작 피해 KBS가 결국 입건이 되었다라는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시면서 진실된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왜 가만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영상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영웅님의 방점 조작 피해를 받은 사실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팩트죠. 예전 디스패치라는 정말 유명한 언론사에서도 영웅님의 성적표를 삭제했다가 되살린 이력을 자신들이 직접 취재하여 증거로 내세우면서 또 이 방송 점수 집계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이야기, 선곡표에 있었던 영웅님의 라디오 노래 리스트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던 이야기, 날짜도 바뀌었던 이야기, 영웅님의 노래가 사라진 이런 흔적들 이미 이 디스패치 기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뮤직뱅크가 애시 당초 왜 이런 지적을 받게 되었느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방점뱅크 사태, 이렇게까지 영웅님의 노래 리스트를 숨겼다가 다시 드러냈다가 하는 행위를 포착되게 할 만큼 이 KBS 뮤직뱅크 제작진의 이 문제점은 이미 예전부터 지적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기사를 보면요,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 쭉 내려보면요, 영웅님의 이 방점 사태를 떠나서 이미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뮤직뱅크 결과의 항해명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청원이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 빗발쳤다. 방송 점수로 순위가 뒤집힌 전적은 이번뿐이 아니다. 과거 김우석이라는 가수가 방송 점수를 챙기며 가수 태연을 꺾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순위 집계가 반복되면서 뮤직뱅크는 이미 K-팝 팬들 사이에선 이미 예전부터 방점뱅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웅님의 사태로만 발발된 것이 아니라 예시 당초 뮤직뱅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부터 이 방점 사태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미 K-팝 팬들 사이에선 방점뱅크라는 오명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고발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사건을 입건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A씨. 이 KBS의 이런 의혹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상 밝혀달라라고 말을 한 건데 예전부터요,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영웅시대 팬분들이 고소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점 사태 고발한 거는 팬분이 한 게 아니라 일반인이 직접 고소 고발을 했었다. 이렇게 뮤직뱅크 신청 민원을 넣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의 업무방해로 이렇게 조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뢰했다. 여기 그 어디에도요, 영웅님의 팬덤에서 한 신고 고발이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 당시에 이걸 신고 고발했던 이 당사자의 이야기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이미 이 뮤직뱅크는 기존에도 K-POP 팬들 사이에선 방점뱅크였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가수의 팬덤 또는 시청자들 중에 누군가가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로 선을 세게 넘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칫 와전되어서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안티들인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웅시대 팬분이 신고 고발했다라고 오해가 생길까봐 우려하시는 팬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뽕뉴스의 메일로도 그런 문의가 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웅님의 팬덤이 아닌 타 K-POP 팬덤 분들도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가 발발됐을 때 어땠죠? 수많은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아, 고소고발 잘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에게까지 이런 오명을 씌우다니 정말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결코 고사고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리하는 입장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부터 일반 뮤직뱅크 방점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K-POP 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고소고발은요 영웅시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이 고소고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뭐 팬덤 분들 사이에선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고발인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어떤 팬덤이 내 가수에게 혹여라도 안 좋은 영향이 갈까 생각을 해보지 않는 팬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분명 정당하고 쓴소리이긴 하지만 뽕뉴스와 같은 유튜버는 그냥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제가 비판, 비난을 받는 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여론이 쏠릴까봐 우려해서 이런 고소고발을 나서서 할 수 있는 팬덤분들 영웅님의 팬덤만이 아니라 그 어떤 아이돌 가수 팬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K-POP 팬들 사이에서 이미 지적받고 있던 사태였고 영웅님의 방점 사태로 이것이 더 수면 위로 떠오른 것뿐이다. 그리고 한 명의 시청자가 정당하게 고발을 한 것이지 영웅시대 팬덤에서 고소고발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혹시 우리 히어로에게 안 좋은 여론이 생길까? 혹시 KBS에서 히어로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까? 그런 염려 접어두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KBS에서 정말 영웅님의 그런 부당 대우를 한다? 글쎄요. 저는 그럴 상황이 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슈퍼스타에 대해 자신들의 방송사의 제작진이 벌인 일인 만큼 아마 이 형사 입건이 된 이상 분명히 혐의 판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KBS 뮤직뱅크 제작진의 담당 PD 또는 이것에 대해 확정을 내준 책임자들이 이것에 대해 사태를 수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웅님이 KBS에 눈밖에 난다? 이런 염려 너무 크게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방송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 하더라도 이런 슈퍼스타와 팬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분에 대하여 반발을 했을 뿐 고소고발조차도 팬덤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응당 정당한 결과는요 꼭 나와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K-POP 팬들 사이에서 방점뱅크라는 오명을 쓴 이 뮤직뱅크 제작진이 대거 탈바꿈하여 공명정대한 KBS 방송사의 취지대로 이 제작진의 프로그램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맞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좀 답답하면서도 불편했지만
진실이 필요한 내용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영웅님의 이 가죽 자켓의 비밀을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영웅님이 예전부터 입었던 가죽 자켓과 유사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가죽 자켓인데 자, 디자인이 어떻죠? 굉장히 비슷하죠? 포켓이 있고 카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추가 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단추가 은색으로 빛나고 여기 버클에 이렇게 단추 형태로 잠글 수 있는 모양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전체 사진을 확대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가죽 자켓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이 사진에 나온 영웅님의 인스타그램 가죽 자켓은요. 정말 예전 2019년도 11월에 영웅님이 바리스타루스 커피를 마시던 이 당시 때 입은 가죽 자켓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웅님이 입은 이 가죽 자켓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포켓이 있고 카라가 있고 단추가 은색으로 빛나죠? 똑같습니다. 카라가 있고 포켓이 있고 단추가 은색으로 빛난다. 자,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가죽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같은 가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포켓입니다. 아니 뽕뉴스 포켓이 있는 건 똑같다면서요. 포켓 모양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영웅님의 가죽 자켓은 아쉽게도 아쉬워야 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가죽 자켓인 예전 가죽 자켓도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포켓의 모양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 TS 샴푸 광고에 입고 나온 영웅님의 가죽 자켓은 예전 가죽 자켓과는 다른 모델인 것 같다. 뭐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같은 가죽이었다면 영웅님의 평소의 검소함이 좀 더 빛났겠지만 뭐 다른 모델이라 할지라도 영웅님의 검소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양의 가죽 자켓을 우리 히어로가 상당히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뭐 하나 볼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영웅님의 리로드 기억나시죠? 우리 영웅님의 이 리로드 때 입었던 가죽 자켓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만 이게 또 포켓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죽 자켓하고도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래저래 살펴봤을 때 그냥 이런 디자인을 히어로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조금 불편하지만 진실된 내용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만큼은 정말 신나는 소식만으로 가득 채워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